안녕하세요. 복수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왔네요. 이제 확률과 통계만 하면 이론이 끝이군요. 네, 6강 남았습니다. 이거 포함해서 이른 시간에 와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시간 바꿔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오전 강의만 진행될 거고 나머지 내용은 추후 제가 찍어서 올리거나 시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해석 선형대수 문제는 즐겁게 풀고 계시길 바랍니다. 꽤 많죠? 네, 복수 해석 복소수 다루는 학문이죠. 예, 3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은 복소수체 성질, 복소수 정칙함수, 해석함수, 그 다음에 코시 리만 방정식 정도까지 다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안내드려야 될 사항이 있던가요? 아, 네, 없군요. 네, 날씨가 요즘에 일교차가 많이 크더라고요. 건강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정의 시작. 저희가 책은 제가 온라인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는 1.1 정의 복소수가 뭔지 알고 가야겠죠. 제가 이제 이건 자주 얘기하는 거라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이제 복소수체 말씀드리지 않았었나요?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자연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정수로 가고 실수로 유리수를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실수를 만들고 다시 복소수를 만드는 그 지단한 여정을 거치죠. 이렇게 이제 요거야 뭐 어떤 관점에서는 자연적으로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얘를 이를 자연수로 붙였겠죠. 네,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랬을 테니까 뭐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자연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정수를 만드는 거는 대수적 필요에 의해서였죠. 이거의 덧셈에 대한 요건이 그리고 항등원들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수를 만들었고요. 여기 가는 거는 이제 곱셈에 대한 요건도 필요하다라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사실 여기까지 가면 이제 체가 완성된 거기 때문에 얘는 체고 얘는 환이죠. 얘는 군도 아니죠. 심지어 뭐 0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여기 가는 과정은 해석적 필요였죠. 이거는 뭐가 필요한 거죠? 이거는 극한을 다 때려 박아서 만든 게 극한이 아니라 극한을 모두 채워서 만든 게 실수고 이걸 완비화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실수의 정의가 완비 순서체인 거죠. 체. 예. 그 다음에 여기 가는 과정이 이건 다시 한번 대수적 과정입니다. 요거는 극한이 아니라 근을 얻기를 원한 거죠. 2차 방정식들의 근이 존재하게. 왜 제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할까? 2차 방정식에 근만 넣으면 복소수가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에 근들을 채워 넣어서 만든 게 복소수 체였죠. 자, 체여조가 아니라 체입니다. 그걸 이제 정의할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성질이 써 있는데 저희가 선형대수를 먼저 배웠지 않습니까? 배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 이게 보통의 이거를 교육하는 방식, 뭐 선생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이거는 1, 2, 3, 4, 뭐 이런 숫자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 이제 갑자기 0이라는 거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죠. 없애요. 아니, 무에서 무를 창조하는 건지 어쨌든, 예, 0을 만들어낸 다음에 1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더했을 때 0이 나오는 숫자가 있어. 우리가 걔를 마이너스 1이라 부를게. 이러면서 다 만들어내죠. 그냥 찍어서. 네. 네. 뭐 그게 가능할는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더우신가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유리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이제 뭐 이런 걸 다 만들어내죠. 이렇게. 그러고 거기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아요. 예, 있으니까 자 이런 게 있다 믿어라. 이런 서사 구조가 그 제가 아는 유명한 책 몇 개랑 비슷하죠. 그 뭐 성경, 쿠란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있으니까 믿어라. 예, 아니 뭐 그거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신학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수학을 이런 식으로 전개하면 곤란하죠. 있는 것 같고 만들어야 비로소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뭐 그냥 있어 받아들여 이렇게 하면은 그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루트 2 이런 게 있단께 받아들여 하고 나서 그다음 여기 가면은 이런 여기까지는 그래도 장난질이 받아줄 수 있는 수준인데 여기 가면 이제 이런 게 있어 받아들여 이럴 거면 그냥 방정식 왜 풉니까? 그냥 다 근이 있다고 가정해 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
요거를 집어넣고 A 플러스 BI 꼴로 만들어낸 숫자들이 복소수다 라고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는 정의하죠. 심지어 이렇게 정의도 안 해요. 이런 게 있어 받아들여 라고 정의하고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복소수를 정의하는 것과 이렇게 복소 단위를 정의하는 것에 심대한 차이가 있거든요. 같은 결론이긴 하지만 다른 결론이죠. 심지어 왜냐면은 네,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따 가서. 자, 네네. 자, 그러면은 복소수체가 뭡니까? 거기 정의 다 있는데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선형대수를 저희가 했죠. 선형대수에서 개념을 가져옵니다. 이걸 일단 실수가 있다는 전제하에 실수체 R이 있다는 전제하에 얘는 벡터 공간으로 바라볼 수도 있죠.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랬을 때 R 크로스 R 그러니까 R2 평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R2는 이제 모든 순서쌍들의 집합이죠. 벌써 시작이 산뜻하죠. 자, 이 상태에서 이론을 전개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 이제 연산을 하나를 부여해야 돼요. 덧셈은 이렇게 정의돼요. A, B와 C, D의 덧셈은 A 플러스 C, 뭐 저희가 익숙한 그 직합의 연산이죠. 이렇게. 근데 이제 얘네들 사이에 곱셈이라는 것도 부여해요. A, B와 C, D 사이에 곱셈은 순서쌍들 사이의 곱셈이라는 건 저희는 정의한 적이 없었죠. 여태까지. AC 플러스 BD, AC, BD 이렇게 AC, BD 이렇게 하면은 별로 의미 있는 결론이 안 나옵니다. 곱셈에서는. 행렬의 곱셈도 그렇고 복소수의 곱셈도 여기에 곱셈도 그렇고 저희 상식을 벗어나는 뭔가를 해야 의미 있는 게 나와요. 자, 왜냐면은 여기 곱하기 여기 곱하기 여기 해버리면 제일 최악의 성질이 뭐가 생기냐면은 이것도 0이 아니고 이것도 0이 아닌데 둘이 곱해서 0 나오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0이 아닌 원소 두 개를 곱했을 때, 그러니까 요 덧셈이 정의되면 0이라는 건 정의할 수가 있어요. 0이라는 건 먼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보통 0이라고 하죠. 덧셈을 이렇게 정의했을 때,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뭐가 되죠? 자연스럽게 0,0이 되겠죠. 그죠? 왜냐면 실수의 항등원의 성질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곱셈을 저희가 정의하면서 이걸 A, C, B, D로 정의를 해버리면은 최악의 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0, 0, 1 이렇게 곱하면 이거 둘 다 0, 0 아닌데 곱했을 때 0, 0 되죠. 이런 것들 0인자라고 하죠. 제로 팩터. 0인자가 있으면 굉장히 안 좋죠. 행렬 공간도 0인자가 있죠. 0인자가 없는 가환환을 뭐라고 부르죠? 정역이라고 하죠. 예, 인테그럴 도메인, 정역. 네. 혹은 그냥 도메인. 그래서 그 정의는 좋지 못하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게 A, C, 마이너스 BD 나누기 잠시만요. 여기 아니고 맞죠? 네, AC-BD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AD 플러스 BC. 네, 이렇게 정해요.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따 보시면 알아서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0 될 때는 이게 두 개가 다 네 개가 다 0이 될 때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이거 풀어보면 이거 이퀄 제로, 이거 이퀄 제로 해서 풀어보면 이거 저희 선형대수 시간에 봤던 그 내용이죠. 이거 이렇게 생긴 행렬이 있었잖아요. 곱이 행렬곱이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제가 0 찾는 문제 했었죠. 복소수 합, 네, 복소수 곱 AC 마이너스 BD, AD 플러스 BC. 네, 이랬을 때 항등원은 뭐가 있을까요? 1, 0 요거 해주면 항등원이죠. 이렇게 해주면 오 뭔가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것까지만 있으면 이것만 그 다음에 스칼라곱 알파 A, B 이거는 알파 A, 알파 B 이렇게 정의해 놓으면은 자 스칼라곱 이렇게 세 개 있으면 요렇게 두 개 요거 두 개 있으면 요 연산 두 개만 갖고도 얘는 이미 벡터 공간이죠. 벡터 공간 R2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벡터 공간 R2에 이렇게 생긴 벡터 합과 이렇게 생긴 스칼라 곱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까지는 노멀한 R2죠. 요 거를 하나 부여하면은 벡터 공간의 곱셈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내적 아니에요. 곱셈이 2학년산 곱셈이 정의되어 있는 대수 구조를 대수라고 하거든요. 네, 제가 이름 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알제브라 맞습니다. 대수라고 불러요. 그 대수를 이 플러스 곱. 이거 벡터 곱도 아니고요. 크로스 프로덕트 아니에요. 곱을 정의하면은 이게 복소수 곱이죠. 이걸 이제 대수 R상의 대수. 그러니까 여전히 채는 R이에요. R상의 대수가 만들어지는데 걔를 C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근데 이제 얘가 갖는 성질들이 뭐가 있는지 C는 채다. 뭐에 대해서 이 곱에 대해서 채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귀찮은 내용인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백정관의 성질로부터 자명하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증명법이죠. 자명하다 퉁치기.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 C가 갖는 중요한 성질들이 뭐가 있느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이런 거를 그냥 이따 치자라고 하면은 세상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이걸 곱셈으로 삼고 이걸 덧셈으로 했을 때 이걸 덧셈으로 했을 때 덧셈에 대한 채이려면 무슨 성질을 만족해야 되죠? 자꾸 재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덧셈에 대해서 가환하고 요건 그 환이어야 돼. 가환환이어야 되고 곱셈에 대해서도 가환환이어야 되는데 0만 없으면 0만 아니 예외가 있죠. 그 여건이 없어도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1과 0이 같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얘 그거 다 만족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성질이 이것 때문에 어그로 끈 거 복소수 배우고 있는 거죠. 자, 저렇게 이 공간 안에는 이 곱이라는 이 곱의 정의 하에 제곱되었을 때 자기 자신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원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는 마이너스 1, 즉 1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죠.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 공간에서 덧셈에 대한 여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1과 더했을 때 0 나오는 애니까 이거여야겠죠. 얘의 덧셈에 대한 마이너스 1, 즉 1의 덧셈에 대한 여건에 대해 x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x가 있다. 그러니까 이 R2 공간 위에다가 뭔가 요상한 곱을 정의해 놓은 요 대수 구조는 마이너스 1이 제곱해왔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게 하는 그런 x가 존재해요. 걔가 뭘까요? 걔가 뭐냐? 0, 1이 됩니다. 과연 0, 1인지 봅시다. 여기다 0, 1 곱하기 0, 1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면은 자, 요거 A, B, C, D잖아요. A가 0, C가 0이니까 요거 0이죠. 자, B, D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자, A, D 0, B, C 0. 오, 진짜 나오네요. 이게 마이너스 1을 역할을 수행하는 애잖아요. 1의 덧셈에 대한 여건을 수행하는 애가 얘잖아요. 제곱했을 때 걔가 나오는 원소가 존재한다. 이 채 속에는. 그럼 이 채 상에서는 이 채 C 상에서는 방정식 x제곱 플러스 1은 0이 근을 갖는 거죠. 근데 얘 말고 하나 더 있죠. 0하고 마이너스 1도 되죠. 왜 그렇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도 똑같이 성립하죠, 이거. 그죠? 네,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 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어로 이런 거 페피브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뭐 대세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근데 이제 볼 때마다 짜증나는 그런 것들.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교과서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단 i는 마이너스 루트 1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수준 높은 교재에서는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는데 수준 높다는 게 어려운 책이란 뜻이 아니에요. 잘 쓴 책이란 뜻입니다. 자,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죠. 한국 교육과정에는 99.99%다 이렇게 나오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책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위키피디아에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지금 확인해 볼까요? 콤플렉스 유닛이라고 콤플렉스 넘버라고 위키피디아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 위키피디아가 나무 위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위키피디아가 이제 영문 위키피디아가 다른 건 몰라도 수학 하나에서만큼은 완벽하게
공신력 있는 세이브 웹소스입니다. 세 번째 줄에 적혀 있습니다.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로 적혀 있어요. 자, 이게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모교 교수님이 한 번 말씀하셨을 때 당연히 이거 볼 때마다 화딱지가 치밀어 올라서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책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왜냐면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그냥 책 덮으라고 말했어요. 근데 정작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었다는 게 문제였죠. 자, 우리. 근데 이제 이 정의와 이 정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제곱이라는 거는 뭐 특별한 과정 없이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 자신과 곱한 걸 제곱이라고 하잖아요. 곱셈만 정의돼 있으면 제곱은 정의돼 있어요. 제곱근이라는 거는 정말 까다로워요. 왜냐면 이건 방정식의 근 자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심층적으로 뭐가 있는지 살펴보죠. 이제 한국 교육 과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곱근이라는 기호는 중학교 몇 학년 때 정의되나요? 뭐 1학년, 2학년인가요? 어쨌든 정의가 할 때 분명히 이렇게 해요. 얘는 제곱하여 a가 나오는 수 중에 양수다, 아닌 수다라고 정의가 되거든요, 분명히. 그러면은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숫자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건 넓은 아량으로 그것까지 용서해줬다 쳐봐요. 뭐 있어. 그런 걸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그렇게 치면은 뒤에 붙는 말이 제일 문제가 되죠. 아닌 수다라는 정의가 따라오잖아요. 반드시 아닌 수여야 되잖아요. 얘는 양의 제곱근이니까. 그러면 i가 양수라는 소리, 0은 아닐 테니까. 음수란 소리예요? 양수란 소리예요? 그러면 이거는 부등식의 양변에 곱해도 부호를 안 바꾸겠네요? 그러면 이게 양수니까 양변에다가 i 곱하면은 이거 했네요? 아, 야, 대단한 발견을 했죠, 저희는. 예. 그래서 제곱근 기호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곱근 기호를 사용해서 제곱근 기호 속에 넣을 수 없는 숫자를 넣어서 이걸 정의했으니까 이게 총체적 난국이죠. 이렇게 되면. 물론 이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기호 자체가. 이걸 놓고 정의하고 난 뒤에 복소 단위가 완벽하게 제대로 정의가 되고 난 뒤에 이 제곱근 함수라는 걸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게 정의돼요. 이게 복소수에서 제곱근 함수는 루트 z라는 거는 이제 뭐 분지절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상당히 어렵거든요. 정의하기가. 그러니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복소수에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는 결론이 뭐죠? 복소수에는 여기는 부호의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대소의 개념이 없다. 정확히는. 그러니까 실수에서 부호는 결국 대소의 개념인 거죠. 대소의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뭐를 잃어버린 거죠? 순서체 성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순서체 아니에요. 순서체가 아니다. 근데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하면 복수수체에다가는 순서를 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여기 순서 공간, 순서 공간, 순서 집합 두 개의 데카르트 고벨은 혹은 순서 집합 두 개 서로 다른 거에 데카르트 고벨은 반드시 부여할 수 있는 순서가 있어요. 사전식 순서라고. 그 위상 시간에 혹시 하셨나요? 네, 사전식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순서가 좋은 순서는 아닌 거죠. 그리고 요거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복소수에 왜 대소관계가 없냐? 절대값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노름, 노름이죠, 그거는. 근데 대소관계를 절대값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대소관계를 절대값으로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소관계에서 만족시켜야 되는 중요한 성질 중에 x가 y보다 크거나 같고 y가 x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y랑 같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대소관계를 그러니까 크기가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큰 복소수를 더 큰 거라고 정의해 버리자 하면은 요거 만족시키지 않죠. 왜요? 원 위에 있는 복소수들에 대해서는 크기가 다 같지만 걔네들은 다 다른 복소수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노름이지 대소관계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의 차이는 천양지차다.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게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교육학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얘를 i라고 정의하거나 얘를 i라고 정의하거나 이거는 저희 마음이었어요. 둘 중 하나를 i라고 정의해 놓으면 돼요. 왜냐면 이거 제곱해도 마이너스 1 나오고 이거 제곱해도 마이너스 1 나오는 숫자라는 거 알잖아요. 두 개 있어요. 두 쌍. 아니 한 세트 두 개가 있는데 이 복수 해석학의 내용은 이거를 i라고 정해서 전개하든 이걸 i라고 전개해서 내용에서 전개하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A 플러스 BI 꼴로다가 임의의 복소수를 나타낸다는 게 결국은 뭔 뜻이냐면은 이거를 1, 0에다가 실수 곱하고 0, 1 또는 0 마이너스 1에다가 복소수 실수 곱한 걸로 나타냈다는 뜻이에요. 이걸 뭐라고 이게 지금 기저인 거예요. 여기 두 개가 이 벡터 공간에 이게 기저 원소예요. 저희 C라는 공간의 기저를 1, 0 선형 독립인 0, 1로 잡느냐 1, 0 하나는 1, 0 0 마이너스 1로 잡느냐에 따라서 뭐 기저는 어떻게 잡아도 기저가 유일하지 않으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I 제곱은 1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은 이런 유연성을 부여하는 건데 루트 마이너스 1로 하면은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신앙이 아니라 수학으로 만들어냈죠. 실제로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숫자를. 그리고 잠깐만 다시 한번 언급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정수 갈 때는 이거를 n 크로스 n에다가 이거 동시관계 부여해서 만들고 여기서 여기 갈 때는 뭐였죠? 요게 가환환해서 채 만들어내는 과정은 분수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실수 만드는 과정은 완비라고 하고 여기서 이걸 해석적 완비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드는 과정은 이걸 대수적 완비 algebraic completion 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대수 시간에 그거 하셨죠? 목환 하셨죠? 목환 이거 하셨나요? 그러니까 다항식의 공간 Rx 요거는 이제 가원환이지 않습니까? 했을 때 irreducible ideal 그러니까 irreducible ideal 뭐라고 하나요? irreducible ideal 한국말로 기하학 아이디얼 기하학 원소로 생성된 주 아이디얼에 대해서 요렇게 잡으시면 이거 기하학 원소잖아요. R에서 Rx에서 요렇게 하면은 이게 뭐가 되죠? 아니 그러니까 임의의 한에 대해서 i가 기하 원소로 생성된 이게 체일 필요 충분 조건이 얘가 기하인 거죠. 그죠? 극대 아이디얼, 맥시멀 아이디얼. 예. 근데 주 아이디얼 정역에서 맥시멀 아이디얼이 필요 충분 조건이 그거지 않습니까? 예, 기하 원소로 생성된다. 네. 그러니까 요거가 자동으로 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요렇게 생성되는 체상에는 얘의 근은 무조건 들어가 있겠죠. 예, 그 똑같아요. 이건 대수적으로 만든 거고 요거는 선형대수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C는 대수적으로 벡터 공간으로서 뭐랑 아이소모르픽한 거죠? 요거랑 이제 동형인 거죠. 그리고 얘의 차원은 2차원이지 않습니까? 요거 상수 그다음에 x항 그렇게 해서 두 개로 1차 모든 이게 1차 다항식들의 꼴이잖아요. ax 플러스 b꼴 여기 있는 원소가 복소수의 원소랑 똑같이 생겼죠. 예. 모르셔도 돼요.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복수 해석할 때. 예, 뭐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a 플러스 bi 그 다음에 i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온다. 요 정도만 딱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계속할게요. 자, 실수부 그리고 허수부. 자, a 플러스 bi 또는 a 플러스 ib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요런 꼴로다가 임의의 복소수를 나타냅니다. 이제 a가 실수고 b가 실수예요. 일반형이죠. 이런 것들을 표준형 일반형. 그랬을 때 z 이퀄 a 플러스 bi라고 했나요? ib에 대해서 z 얘를 바를 취한 거 이걸 켤레 복소수라고 하고요. 얘를 마이너스 ib z의 켤레 또는 켤레 복소수라고 합니다. 영어로 complex conjugate 뭐 대수에서 conjugate는 많이 나오죠. x, a, x 인버스 이렇게 해서 사이에다 샌드위치 시키는 거 공액이라고 하죠. 이거 자, 켤레 또는 켤레 복소수
네, 켤레 복소수 연산은 굉장히 중요한 그거 하고 끝났나요? 네. 켤레를 보시면 얘가 아주 좋은 성질을 갖는다는 거를 아실 수 있겠는데 얘는 뭐를 고정하죠? R을 고정하죠. 대수 다 끝나신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켤레 두 번 때리면 항등사상이죠. 이렇게. 그 다음 켤레는 뒤에 있나요? 내용이? 아, 있네요. 네, 조금 이따 할게요. 그랬을 때, 자, 실수부, 이 기호를 제가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프락투어 기호거든요. 근데 이제 따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R2로 적겠습니다. 실수부 R2로 적기도 하고, 이렇게, 멋떨어진 R로 적기도 하는데, 요게 I거든요? 요게 T자 같이 보여도 여기 정의 1.4에 있는 게, 이게 임용에서는 요거를, 위상 공간을 나타내는 기호로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잠깐 여담이지만 라텍이라고 이제 수학 문서는 보통 이걸로 조판하거든요. 선생님들이 보시는 외국 교과서라든가 다 99.9%다 이걸로 조판을 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표준 폰트들이 있어요. 뭐 T 뭐 이런 글자들 보면은 근데 이제 한글과 컴퓨터에 있는 이 위대한 우리 조선의 한글과 컴퓨터를 살펴보면 요런 글자 폰트가 없기 때문에 이 흉내를 낸 거예요. 최대한 이거 원래 I예요. 이거 글자는 프락토 I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를 많이 쓰는데, 리얼 파트, 이거는 이제 Z의 실수부라고 부르면서, 뭐를 나타내냐면, 이거는 A예요. 앞에 부분. 다음에, imaginary part of Z는 이제 Z의 허수부라고 부르고요. 얘를 이제 B, 허수부 그 자체는 실수입니다. 허수부는 실수예요. 그랬을 때, 켤레를 이용해서 나타내면은, 얘는 Z에다가 Z 바를 더해주고 그거를 2로 나눠주면 되겠죠. 허수분은 어떻게 됩니까? Z에서 Z 바를 빼주고 그거를 2i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럼 뭐 증명이라고 할 것도 없죠. 이거. 1.5 정리 1.5 볼게요. 임의의 복소수 W와 Z에 대해서 W 플러스 Z의 켤레를 취하면 얘는 W 바 Z 바. 촥. 그 다음에 WZ 바는 W 바 Z 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Z에서 Z 바로 가는 요거는 대합. 예, 대합이 인볼루션입니다. 대합인 자기 동형사상. 이게 뭐죠? 이거 오토모피즘이죠. 자기 동형사상이 뭐죠? 정의역이 공역과 같고 가역인 준동형이죠. 이렇게 되면은 자기동형사상이라고 하죠. 대합은 뭔가요? F가 항등이 나오는 이거를 대합이라고 합니다. 인볼루션이라고 해요. 제가 선형대수 하면서 내적 공간 할 때 내적 공간은 R 또는 C에서만 정의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고 아마 좀 말씀드린 게 이제 보통의 저라면 평소에 저였으면 분명히 이게 확장은 가능하지만 확장하는 게 의미가 없다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냐면은 내적 공간을 정의할 때 중요하게 필요한 게 인볼루션이 하나 대합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C는 저게 그거예요. 저희가 내적 공간에서 사용하는 인볼루션이 되는데 이제 일반적인 체에 대해서 저런 걸 정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이렇게 저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뭐 Z 분의 1 하는 것도 되죠, 당연히. 네, 역수 취하고 나서 다시 역수 취하면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건 찾기는 쉬워요. 근데 문제는 이게 대합이면서 자기동형사상까지 돼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이게. 참고로 실수체에서 실수체로 가는 자기동형사상 중에서
순서를 보존하는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순서 보존하는 자기 동형사상. 이거 좋은 문제긴 한데 실수해서 실수로 가는 자기 동형사상 중에서 순서가 보존되는 자기 동형사상은 뭐가 있을까요? 아이덴티티밖에 없습니다. 항등밖에. 네, 항등밖에 없어요. 네, 이게 순서 빼도 되던가? 어쨌든 이제 자기 동형사상이 거의 없는데 실수체는 복소수에는 대표적인 게 이게 있는 거죠. 요게 있기 때문에 방정식도 풀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고정하는 게 뭐를 고정하죠? 실수체 R을 고정하잖아요. 당연히 R은 C의 부분체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부분체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R은 분명히 부분체잖아요. 복소수에. 이거 갈로와 이론할 때 아주 중요하게 나오죠. 픽싱 고정체. 그러니까 요 자기동형 사상이 뭐를 고정하는 거죠? 지금 R을 고정을 하는 거죠. 아주 맛있는 성질들이 많이 나오겠죠, 여기서. 네. 자, 복소수, 켤레 복소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할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복수 해석에서는. 자, 그러고, 뭐 이거 증명이 따로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넣어놨습니다. 사칙 연산 수준의 증명이에요. 1.6 절대값이라는 것도 정의를 해줘요. 복소수의 절대값 이거 영어로 absolute value라고도 하고 모듈러스라고 많이 씁니다. 참고로 모듈러스 이런 식으로 us로 끝나는 거는 이제 라틴어 네, 복수로 쓰면 참고로 오늘 얘기 많이 하네요. 요거 읽을 때 렘마가 아니라 레마라고 읽습니다. M 하나 발음 안 해요. 레마예요, 레마. 그 다음 이거 복수형은 레마스라고도 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양놈들이 이 고급진 라틴어 단어를 다, 양놈, 정확히 미국, 영국 놈들이 다 오염시킨 거죠. 앵글로 섹슨 놈들이. 레마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radius, 이렇게, us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focus, 이거 반지름, 초점, locus, 자취, modulus, 길이. 그 다음 또 뭐 있죠? 셀라버스, 강의 요강, 이런 것들. 이런 건 이제 끝에다가 복수형은 I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radii, foci, 그 다음에 loci, moduli, syllabi, syllabi. 이거 이렇게 하던가? 예. 이거 한 번도 복수로 거의 써본 적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네요. I 붙이긴 하는데. 그리고 뭐, 버스는 그러면은, 마이냐? 그건 아닙니다. 예. 이거는 라틴어가 만들어지기 전에, 라틴어가 나오거나 사멸한 뒤에 등장한 개념이기 때문에 없어요. 네. 어쨌든, 모듈라이, 절대값. 이거는 이제 복소수 A 플러스 BI에 대해서, A 플러스 BI의 모듈러스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요건 아주 잘 정의되죠. 왜냐면 이거 실수고 이거 실수니까 실수 제곱은 음한인수일 테니까 우리가 아는 그 제곱근입니다.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미 정의돼 있고 잘 사용할 줄 아는, 제곱했을 때 이게 나오는 수 중에 음한인수로 정의되어 있는 제곱근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절대값 Z로 많이 씁니다. 그랬을 때, 자, 다음 성질들 1.7. 절대값 Z는 요런 성질을 가져요. Z 바. Z 바를 해버리면은 뭐가 나오죠?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I 플러스 ABI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없어져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절대값 Z 바랑 똑같겠죠. 왜요? 얘는 이제 이렇게 될 테니까요. 예. 자, 그러니까 요 말이 의미하는 게 대합인 자기동형사상이 의미하는 게 Z 바에다가 바 한 번 더 씌우면 Z 나온다 그 뜻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WZ 곱해져 있을 때 얘는
각각을 따로따로 절대값 취한 것 같고요. 0이 아닌 z에 대해서 z분의 1의 절대값은 절대값 z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z분의 1 그 자체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여기서 보시면 z바 나누기 z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위아래에다가 z바 곱한 거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아주 중요하죠. 삼각부등식. 두 복소수의 절대값의 합은 각각의 복소수의 절대값의 합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요. 따라서 a 플러스 bi 실수도 복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보다도 작거나 같은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복소수에서는 이걸 더 많이 써요. 왠지. 역삼각부등식. 야, 절대값 W 빼기 절대값 Z 이렇게 절대값이 여러 개 붙어 있죠.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으냐면은 아예 작거나 같냐면은 뭐보다 작거나 같죠? W 플러스 Z보다도 작거나 같습니다. 작거나 같은 그러니까 얘가 얘로 대체되는 게 어디서 많이 사용되냐면은 분모를 더 작게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분모는 더 작아져야 커지잖아요. 전체 수가. 분모를 작게 하고 싶을 때 이걸로 많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z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의 절대값을 구하고 싶을 때 얘는 이제 절대값 z 플러스 1분의 1일 텐데 얘는 이제 절대값 z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순서가 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요. 아이 정말 네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다 했나요? 그 다음에 중요한 성질 마지막에 이제 얘는 z를 z 절대값으로 보내는 요 함수는 C상의 노름이다. 노름이 뭐였죠? 선형대수 할 때 했죠. 성질 몇 가지가 있죠, 이거. absolute homogeneity 들어갔을 때 이렇게 나올 것. 그 다음에 양의 정보성. 자기 자신과 노름은 0 이상이고 이제 노름이 0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이 벡터 그 자체가 0일 것.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양의 정보성. 그 다음에 absolute homogeneity. 저도 까먹었어요. 삼각부등식이 있었죠. 요거 이렇게 요 세 가지 성질 노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성질이었죠. 그렇게 돼 있죠? 네, 양의 정보성, 절대동차성, 삼각부등식. 이거 절대동차성이라고 돼 있는 그 내용이 이거예요. absolute homogeneity. 절대동차성, homogeneity. 자자자. 뭐 요건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죠.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이제 복소수 다운 성질을 가러 갑니다. 기하학적 성질을 탐구하러 갈게요. 편각. 이거 영어로 argument라고 합니다. argument라는 게 이제 뭐 논쟁이란 뜻도 있지만 뭐 논쟁이라는 건 뭔가 대화의 골자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함수가 있을 때 요 안에 들어가는 거 요거 있잖아요. 요 변수. 저희가 변수라고 부르는 거. 요거를 영어로 argument라고 variable이라고도 하지만 이걸 argum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rgument of function 하면 함수의 그 변수가 되는 그런 것들을 argument라고 해요. 네. 자, 편각이 뭐냐? 복소수가 z가 이렇게 있을 때 저희 삼각함수 할 때 고등학교 때 요 각도 재잖아요. 이렇게 간단히 말해서 이게 아규먼트입니다. 근데 이제 얘는
얘한테 물어보기 전에는 요렇게 한 번에 간 건지, 돌아서 간 건지, 두 번 돌아서 간 건지, 저희는 알 길이 없죠. 혹은 심지어 이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얘가 뭔 짓을 했을지 모르죠.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 아규먼트 자체는, 그러니까 복소수 Z에 대해서 이것의 편각, Z의 편각, 얘를 이제 ARG, 소문자로 써야 돼요. Z 이렇게 쓰고 저 각도를 나타내요. 여러 개예요. Z의 값이 뭐가 되도록 하는 거죠? 절대값 Z, 얘는 실수니까 쓸 수 있고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를 만족하게 하는 모든 세타를 다 아울러서 편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2파이 단위로 뚝뚝뚝뚝 끊어져서 무한히 많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 예시 넣어놨나? i의 편각은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90도가 있겠고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n 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규먼트 뭐가 있을까요? i1 플러스 i 얘는 이제 45도죠. 4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n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복수해서 나중에라고 해봤자 두 강 뒤겠죠. 편각 원리라고 나오죠. 아규먼트 프린시플 편각 원리. 자, 그랬을 때 자, 일반적인 이 아규먼트에 대해서 0이 아닌 의미의 이게 정리 몇 번이죠? 1.9. 0이 아닌 복소수 W와 Z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합니다. 얘네 둘의 고배 아규먼트 편각은 그냥 얘네 둘의 편각을 합친 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물론 이거는 좀 엄밀하게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요집합이 요집합과 같다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겠죠. 요집합이 속하는 게 요집합이 속하고 요집합이 속하는 게 요집합이 속한다. 저희가 지금 그거 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니까. 예. 그 다음에 아규먼트 W 나누기 Z 얘는 이제 뺀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요. 거기 증명은 돼 있습니다. 세타 1, 세타 2, 세타 1, 세타 1, 세타 2라고 놓으면 이제 이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여기서 튀어나오죠. 기가 막히게도. 예. 증명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로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필요한 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편각이 아니라 이 중에 하나. 주 편각. 그게 중요한 거죠. 예. 드모아브르 1.10. 이거 사람 이름입니다. 프랑스 사람이겠죠. 이랬을 때 Z가 0이 아니면 Z의 n거듭 제곱을 구하는 공식을 이 사람이 알아냈어요. 절대값 Z를 일단 n제곱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의 이제 아규먼트를 주편각 정의를 왜 안 했나요, 제가? 아, 주편각을 같이 정의했군요, 여기서.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주편각. 주니까 이제 principal argument예요. 뭐가 주라는 거죠? 이 여러 개들 중에서 뭔가를 우리가 주되게 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들의 주관이 녹아 있는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건 사실 어떻게 정의해도 상관없어요. 0과 2파이 사이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책마다 달라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보통 0하고 2파이 파 혹은 마이너스 파이 아니 파이 파 이렇게 둘 중 한쪽이에요. 예. 뭐 어디를 닫느냐도 맘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0부터 2파이 스쿨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 스쿨 이렇게 있는데 저는 요겁니다.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스쿨. 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4분의 3파이에서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서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2파이 간격만 훑을 수 있으면 돼요. 삼각함수에서
요 한 주기만 딱 보겠다 그 뜻인 거죠. 이 평면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 주편각을 사용한다면은 편각을 요 범위 안에서 특정 지어 놓으면 딱 하나밖에 안 나오죠. 무조건. 예,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0부터 2파이라고 했으면은 이 그림에서는 무조건 여기선 요 상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죠? 0부터 2파이? 네, 0부터 2파이라고 했으면. 만약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라고 했으면 요 그림일 때는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겠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180도를 넘어가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편각. 그랬을 때 주편각의 n배 주편각의 n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괄호가 너무 많이 겹치네요. 네, 이거는 귀납법 사용해 주시면 되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시. 여기 예시 많이 있어요. 이번 책에는. 여긴 없을 뿐이, 지금은 없을 뿐이지. 1 플러스 i. 이거에 25제곱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25는 좋지 않네요. 24제곱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거듭 제곱은 쉬워요. 거듭 제곱근이 어려운 거지, 복소수에서. 거듭 제곱을 하면은, 이거에 원리에서, 요게 크기가 뭐죠? 루트 2죠. 루트 2에 24승. 그 다음에 코사인, 자, 얘의 주평각은 요 범위 안에서 저희는 한다고 했으니까 뭐가 되죠? 45도죠?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에 6 빼면은, 24 빼면 6파이죠? 맞죠? 6파이. 플러스 i 사인 6파이. 이게 그러니까 요거 없죠? 그죠? 그리고 이건 뭐죠? 1이죠? 그래서 2에 12승. 이거 실수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맞죠? 네. 네. 어, 자, 짧게 요것만 하고, 네, 요것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바나흐 공간. 이분 저희 이미 만난 적 있죠? 예, 스테판 바나크. 해석할 때 나왔었죠? 뭐 하셨죠? 이분이? 바나흐 고정점 정리했던 그분이죠. 네, 바나흐 고정점 정리. 혹시 기억나세요? 바나흐 고정점 정리. 축약사상은 반복 적용하면 유일한 고정점을 갖는다. 완비 공간에서. D가 거리 공간, X, D가 완비 거리 공간일 때 실수처럼요. 다음에 F 축약사상이라는 말은 이거 나중에 해석학 할 때 많이 나와요. 디스턴스 x, y가 어 디스턴스 fx, fy. 그러니까 함수를 적용하기 전에 거리가 함수를 적용한 후에 거리보다 커요. 줄어드는 거예요, 점들끼리. 면은 f, f, f 이걸 반복하는 거는 f는 유일한 고정점을 갖고요. 이걸 계속 반복 적용했어요. f는 유일한 고정점을 갖는다. 그 내용 있었죠. 바나우 고정점 정리. 자, 그랬을 때 바나우 공간은 완비성과 관련이 있겠죠. 완비 노름 공간을 바나우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비라는 건 모든 코시 수열이 수렴하는 것이죠. 뭐에 대한 코시 수열이죠? 코시 수열을 얘기하려면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리는 DZW는 뭐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거리예요. 자, 그랬을 때 원비 노름 공간 C는 바나우 공간이다. 오랜만에 해석 한번 하러 갈까요? 자, 바나우 공간이다 증명을 해보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모든 복소수의 코시 수열이 수렴한다는 소리예요. 임의의 코시 복소 수열. 오랜만에 나오죠? 코시 복소 수열.
콧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복소수에서. 예. 선형대수에서 오래 안 봤죠? 예. 그러네요. 이 C에서 수렴한다. 저희는 모든 임의의 실수 복소 수열이 R에서 수렴하는 건 알고 있죠. 왜냐면은 그게 R의 원비성이 R이 그 자체거든요. 자, 그러면은 임의의 복소 수열이 있다고 쳐봐요. 콧이. 자, 주어졌다 쳐봅시다. 그러면 얘가 수렴을 하는 걸 보이면 되겠죠. 자, 얘는 이제 AN 플러스 IBN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거 따로따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절대값 ZN 마이너스 ZM. 자, 요게 충분히 작다란 소리인데 걔가 뭡니까? AN 플러스 마이너스 AM 플러스 I BN 마이너스 BM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엡실론보다도 작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모든 대문자 m 이후에 대해서요. 맞죠? 여기 n으로 써놨네요. n 이후에 대해서 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얻는 결론이 뭐죠? an의 제곱 마이너스 am의 제곱 플러스 bn의 마이너스 bm의 제곱 이렇게 해준 게 엡실론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자, 그러면은 얻는 결론이 뭐가 됩니까? 즉 이거 제곱이 양수잖아요. 그럼 얘도 엡실론보다 작고 얘도 엡실론보다 작다는 거잖아요. 제곱근 취했을 때. 이게 이거보다는 클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실수의 코실수열이라는 의미죠. 실수 코시니까 수렴하죠. 예, 그러니까 복소수에서도 수렴한다. 예, 실수부가 허수부가 각각 수렴하기 때문에 수렴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좋습니다. 자, 저희 10분 쉬어가겠습니다.